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최을영 수학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요고 수학상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같이 적중률도 또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특징 다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 먼저 시험 범위를 보시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 가지고 그렇게 시험 범위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었고요. 자, 객관식은 18문제, 서술형은 4문항. 자, 요것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 단 2문제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2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표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보면서 학원 그 내부 교재와 얼마나 많은 적중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고 킬러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는 동명요고 13번 문제예요. 자, 일단은 2차 함수와 자, 여기에 1차 함수가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위에는 동명요고 13번 문제이고요. 밑에 거는 내신 대비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죠. 자, 두 점이다, D는 0보다 크다라고 열심히 외웠으나 자, 그것으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보면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어떡하지?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자, 교점이죠. 자, 교점이에요. 자, 교점이 뭘 의미하죠? 자, 교점은 해를 의미하고요. 자, 누구의 해냐 하면은 얘를 F라 하고 얘를 G라고 하였을 때 F는 G를 연립했을 때의 두 근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 계속 보시면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은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자, 유리계수 하에서는 그는 켤레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잘 배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왔었다고 배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연립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2차 함수 ax제곱 bx 더하기 c와 저기 나와 있는 2x 플러스 1을 연립을 해서 자,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두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자,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함수와 2차 방정식이 같이 섞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풀었던 학생은 자, 어렵지 않게 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내부 교재 적중 문제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었던 문제예요. 자, 같이 보실게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자, 두 근의 곱은 여기는 알파 베타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죠? 자, 곱은 한글로 나왔네요. 자, 주어진 조건이 F1이 다르게 주어져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최대 최소가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 최소값과 여기는 최대값이 주어져 있고요. 실근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자, 실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출제 단어는 뭡니까? 네, 2차 함수이고요.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A, B라고 하면은 자, 이 앞에 거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뒤에 거의 의미는 최대 최소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자, 두 근의 합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3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의 x의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 자, 그리고 항상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좌표의 y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꼭지점의 좌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y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지수 하나 K 같은 거 써주시고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의 조건을 이용해서 1을 넣어줬을 때 그 값이 3이다를 이용해서 K를 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1을 대입하면 K가 나오고요. 전개를 하시면 그 다음에 자, 인수분해 또는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놀라운 적중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동명요고 14번 문제이고요. 갑자기 선분 위를 P가 선분 위를 움직인다 라고 우리가 적중 문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죠. 자, 선분 위를 움직이는데 어떠한 요 지저분한 함수의 자,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일단은 최대 최소는 무조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는 두 점을 잇는 선분 A, B 선분 여기까지겠죠? 선분이겠죠? 자, 선분 위에 P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선분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기울기가 자, 4분의 8 해서 2가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 y 플러스 a점 이용할게요. 자, 이 기울기 x-1 이용해서 y는 2x-3을 이용을 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있죠? 자, 이 식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식의 최대 최소 값이에요.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건데 자, 이렇게 단순하게 풀리면 또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P라는 점은 자, 주의사항입니다. 자, P라는 점은 A와 B를 잇는 선분 위에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X의 값은 1에서 5다라는 범위를 주어지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지 않으면 오답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그거 이 아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있는 자, 방정식인데요. 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출제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자, 서로 다른 근을 갖고요. 자,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는 그 근이 서로 다른 근이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그 허근의 곱과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처리하는 원리를 이 아래 문제를 통해서 배우셨어요. 자, 어떻게 배웠냐면 절대값 A가 B일 때 자, 우리가 뭘 배웠죠? A는 뭐라고 배웠어요? 뿔마 B다 라는 식을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갈까요? 자, 위로 갈까요? 자, 저 위에서 자, 절대값을 확 벗겨주면 x-2에서 x 플러스 5가 되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양일 때 20, 음일 때는 마이너스 20 두 가지 식을 정리를 해서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양일 때 한번 볼까요? 양일 때만 먼저 보시면 x제곱 3x에 자, 마이너스 3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지 허근을 갖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D를 이용해서 알 수 있죠? B의 제곱 빼기 자, 4, 3, 12 D가 0보다 크니까 아, 너는 실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실근의 합을 A라 하였으니 실근의 합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또 A와 B의 값을 절대값 처리법을 배웠으니 자,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음 문제가 동명요고 서술형 4번이었어요. 자, 가장 마지막 문제이고요. 자, 1, 2, 3, 4로 쪼개져서 나오고 있죠? 자, 1, 2, 3, 4로 쪼개져서 나와가지고 부분 점수가 각각 2점씩 있기 때문에 뭐라도 써서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 배우느냐? 이런 형태에서 배웠죠? 자, 우리가 이거를 대칭형 4차 방정식, 단순한 조립제법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었던 대칭형 4차 방정식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4가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칭형의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였죠? 자, 대칭형 방정식은 첫 번째 x제곱으로 나눠주고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을 이용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풀 수 있었던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각각 이렇게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x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위에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4차식을 인수분해 하였을 때 x-a, x-b, x-c, x-d가 되기 때문에 이 식에 항등식처럼 푸시는 거예요. 그냥 1만 넣어주면 어디에? 여기에 1만 넣어주면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었어? x제곱으로 나눠준 다음에 자, 그러면 x제곱 4x 빼기 3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썼고 요렇게 대칭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묶어주면 곱셈 공식으로 정리가 가능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요 부분을 먼저 묶어주고 4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을 묶어줘서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t제곱, 요거 t라고 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t라고 놓으셔야 돼요. 자, t라고 놨더니 t제곱 빼기 2가 됐고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셔서 자, 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것도 우리가 뭐 서술형으로 이제 이게 뭐야? 이 네 문제니까 이제 8점짜리면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적중 문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동명여고 17번 문제였고요. 학생들이 좀 많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 나름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인 범위에서 이것의 최소값을 fa라 할 때 f 얘네들의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뭘 할 수 있냐면 y는 x-a제곱 플러스 a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다 라고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fa라고 이제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식은 2차 함수에서 이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a 라는 거고요. 이 a의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f-3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으로 먼저 기준을 정해두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조건을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자,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1이 여기쯤 있겠죠? 그럼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우리가 무엇을 대입하는 거죠? 식에다가 최소값은 뭐죠? 최소값은 2를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해야 제일 낮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쓸게요. 최소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는 중이에요. 자, 4a 플러스 a가 되니까 4 더하기 5a가 돼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기서의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주어진 조건 다시 한번 식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고요. 왼쪽에 있겠죠. 자, 1은 여기쯤 있으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소값은 뭘 하는 거죠? 이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식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자, 1 플러스 2a 더하기 a가 되며 1 더하기 3a가 되는데 한편 a의 값은 뭐가 되죠?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설명, 최소값,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할 줄 알겠는데 자, 어떻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문제이고요. 나머지 또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ABC는 양수이고요. ABC는 양수이고요. 자, 여기서 이것이 나왔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죠? 자, 우리가 곱셈 공식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암기하셨던 거죠? 자, 곱셈 공식. 자, 여러분이 충분히 외우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 한근을 또 알파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만족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자, c-a 제곱이 빵이다 라는 거 이미 여러분 외우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0이 되려면 A는 B는 C가 되는 거죠. 자, A는 B는 C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가 모두 같아서 자,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며 이 한근이 알파이다 라고 하셨을 때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쓰여지는 개념은 바로 이제 오메가 라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이거는 양변에 x-1을 곱해주면은 x세제곱은 1이 되며 자, 여기에서 알파라는 걸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 이 알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아, 이거 오메가구나. 자, 그리고 오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은 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공식, 이 인수분해 공식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두근의 합을 이렇게 쓸게. 이거 오메가 맞습니다.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두근의 곱은 1이고요. 자, 또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까지 이것까지 여러분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오메가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럼 관련된 개념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자, 이 문제가 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답을 많이 했냐 하면은 자, 보세요. 곱셈 공식을 찾아서 조건에 대입해서 오메가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곱셈 공식과 이렇게 연관성이 긴장돼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오메가인 걸 알 수 없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게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규칙성. 자, 이런 문제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알파 바에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자, EN이 나오고 보통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다항을 항 두 개짜리를 단항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연산이 편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알파 플러스 1을 요게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정리 계속할게요. 자, 알파바 2n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가 되고요. 자, 알파의 8n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알파바 2n이고 여기에서 알파 세제곱이 1이라 하였으니 8제곱에서 6제곱은 1로 돼요. 플러스 알파의 2n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자, 여기에서는 3 했을 때 1이 되므로 3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주기성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딱 3번만 넣으면 답이 쏙 나옵니다.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자, 두 번째 n이 2일 때, 세 번째 n이 3일 때 계산을 해서요. 마이너스 1이 100 이하 중에서 몇 번 나와요? 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n이 1이면 알파바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자, n이 2일 때는 알파 바의 4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알파의 6제곱, 알파바의 6제곱에다가 알파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알파바 쓰시고 이거는 알파가 됩니다. 여기 있네? 자,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네요. 라는 걸 하나 찾았고요. 그럼 요거는 알파바 플러스 알파의 제곱 빼기 2 알파바 뭐 한 거죠? 자, 곱셈 공식이죠. 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와, 또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게 1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양변에 발을 해도 역시 또한 1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100 이하야. 자, 여기까지는 잘 찾았죠.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얘는 답이 되고 너도 답이 되고 너는 안 되네? 라는 거죠. 그러면 100 이하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 있나 살펴봤더니 33개가 되는 거라 100 빼기 33, 67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렵진 않았으나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결론은 어려웠네요. 자, 여기까지 중간고사 기출문제 분석 자 마무리되었고요. 자,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학원 적종 문제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성적 향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